부정정서를 자주 경험한다. 이것은 자신의 주변 여건이 부정적인 상황으로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부모님이라면 그냥 수용하고 계속 쫓아가면 당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할 수 있어요. 화난 것을 그대로 표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회의할 때 좀 화가 났어요. 아니 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인데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회의 준비가 안 된 걸로 이 정도까지 화가 나신 거예요? 두 번 서울대 교수님이시고 유퀴즈도 나오시고 약간 감정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데, 근데 감정 전문가여도 다 우울감 느끼고 불행한 거 아닌가요? 뻥치시는 거 아닌가요? 저도 인간입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감정적이게 될 때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저 자신도 되게 감정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운동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근데 운동 얘기하는 순간 안 보실 것 같은데 뻔한 이야기 아니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운동이고, 운동하고 와서 오늘 해야 될 일들 점검하고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나왔는데 진짜 공통적으로 운동을 이야기하시긴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운동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하는데 요즘은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운동을 하고, 오늘도 인터뷰 오기 전에 전 3분 달리기라는 걸 하거든요. 운동이 어떤 원리인가요? 그 운동 자체에 몰입하는 경험을 갖게 되거든요. 저는 운동할 때 쉽게 끝나는 운동은 잘 하지 않아요. 아침에 하는 게 이제 수영인데 제 현재 상태에서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 이걸 느낄 때까지 오로지 거기에 몰입하게 다른 잡념이 싹 없어집니다. 이전에 마라톤을 했어요. 데드 포인트라고 해서 정말 어려운 걸 넘어갈 때 그 희열, 내가 이겨냈다, 힘듦을, 마음 관리에 있어서 운동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알아가보는, 그것을 이겨내는 어떤 의지를 키워보는 그런 과정, 경험으로서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좀 몰랐던 개념이에요. 해봐야겠다. 극단적인 몰입의 형태고, 그것을 넘어가는 경험은 사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감정에 대한 이해, 조절, 능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나에 대한 자신감이거든요. 근데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부정적인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해킹한다는 개념을 좋아하는데 누군가가 딱 하나만 해야 된다면 책 읽기도 아니고 첫날에 10분을 달려요. 두 번째 날에 10분 10초나 10분 20초를 달려요. 그렇게 30일 플랜으로 하루에 10초에서 30초를 매일 늘리는 거예요. 그걸 딱 30일을 딱 완성하면은 자신감도 붙고 신체적인 건강도도 높아지고, 왜냐면 심폐지구력이랑 다리 근력이랑 허벅지랑 다 좋아지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갑자기 뭔가 큰 변화를 내가 시도하려고 하면 두렵고 하기가 어렵거든요. 경험의 바운더리를 조금씩 넓혀가면 옛날에 이거 가능할까? 라고 생각했던 데까지 갈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회의할 때 좀 화가 났어요. 아니 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프로젝트 미팅을 하는데 두 번째인데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서울대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렇다고 제가 화난 것을 그대로 표출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부정적 감정을 딱 느끼는 순간에는 저 자신이 화가 났다라는 걸 일단 인정하고 반대로 인정합니다. 어떻게 하죠? 부드럽게. 왜 안 됐지? 1번, 2번, 3번 다음 회의 때 우리가 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하자. 근데 교수님, 이 책에서는 억제에 대해서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억제한 거 아니에요? 억제하는 거죠. 근데 순간에 그 순간에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충동적인 표현이지 긍정적 표현이 아니거든요. 내가 화를 내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 결과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회의 준비가 안 된 걸로 이 정도까지 화가 나신 거예요? 두 번. 그 이후에는 얘기를 해야 되죠. 피해를 주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다. 부정자극으로 약간 학습을 시키는 것도 있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보상과 처벌에서 처벌을 약하게 받는 거죠. 이런 의도는 있으신 건 아니고. 그런 의도는 사실 없고요. 서울대생만 다루다 보니까 이게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잠깐. 편집해 주세요.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현대시대에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요? 왜냐면 제가 한국 나이로 37 정도 됐는데 제가 안양 출신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놀이터 가거나 역을 가면 거지들이 진짜 많았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는 카페라는 데 사람들이 가고 저희 동네에서는 카페라는 걸 못 갔거든요. 제가 유독 더 못 살았어요. 지금은 누구나 카페를 가고 누구나 여행을 가고 약간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풍요로운데 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변하는 걸까요? 우울하다고 하잖아요. 맞아. 우리가 이전보다는 분명히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절대적인 생활의 수준이 높아졌어도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 심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적 비교.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게 되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서 불만족스러운 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비교를 안 할 수가 있죠?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비교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내 거보다 남의 것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큰 행복에 있어서 차이를 만들어낸다.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당황이 안 해요. 첫 번째는 조금 타고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는 어릴 때 되게 많이 연습했던 건데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결국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20대 초반에. 맞아.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자친구한테 차였어요. 그럼 부정자극이잖아요. 그럼 보통 여기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이거가 결국에는 긍정적인 거야 라고 합리화하는 거를 되게 많이 연습했었어요. 20대 초반. 그걸 반복적으로 하면은 알고리즘이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걸 문제라고 인식해요. 재밌는 퀴즈. 어떻게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바꿀까? 이걸 여러 번 연습하니까 좀 습관화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자기 성취에 대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에 대해서 의미 있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가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자기 일에 대한 가치부여를 잘해요. 성취에 대해서 불만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의 모습, 그 과정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하지 않아. 더 큰 결과. 계속 자기 스스로를 압박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이 만약에 서울대를 가려고 했는데 그 밑에 있는 학교를 갔어. 좌절할 필요 없고 내가 그 1년간의 재수를 했던 고3 생활을 보냈던 그 하루하루의 과정들을 되돌이켜 보면서 잘했다.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다 이것도. 다음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도 또 열심히 지금까지 한 것처럼 하면 적어도 나는 실패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결과에 근접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 여자면은 내가 평범하게 생겼고 인스타그램 막 예쁜 사람을 봤어. 그거에 대한 결과만 딱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사랑받아왔던 것들, 내 가족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좋았던 감정들, 내가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감정들 이런 걸 떠올리는. 우리가 이제 생각의 편향들이 있는데 이게 또 감정에도 영향을 미쳐요. 부정적인 자신의 경험, 긍정적인 경험, 부정적 사건, 긍정적 사건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생각의 편향은 어디에 가 있느냐? 부정적 경험과 사건에 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자신의 마음도 부정적인 감정의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생각에 부정적 편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 부정적 편향을 넘어가려면 나에게 있었던 긍정적인 경험, 사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있어서도 좋은 경험들, 추억들, 자산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내 부정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또 생각의 방식인 거죠. 이런 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들으면서 저는 생각이 든 게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바꾸는 전환 연습,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심리학, 인간의 심리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면은 만약에 질투 상황이 됐어 그러면은 그냥 이건 뇌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반응일 뿐이야 그렇죠. 라고 그 인식이 되니까 인간은 원래 이렇게 생겨 먹은 거야, 나만 이런 거 아니야,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 긍정적으로 전환해.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심리학을 많이 공부하는 게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게 크거든요. 그것처럼 이걸 객관화하려면 그런 지식들이 있어야 되네. 이 책에서도 많은 이론들이 나오잖아요. 심리학에 대한 이론들이 나오는데 잘난 척하려고 소개한 게 아니라 객관화를 위해서 서술을 하신 거고.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려면 자신의 감정과 긍정적인 전환에 대한 객관적인 냉철한 이해도 필요하거든요. 이 책에서는 이제 부정정서가 많은 사람, 이 사람이 만약에 딱 한 가지만 해야 된다면은 부정정서를 자주 경험한다. 이것은 자신의 주변 여건이 부정적인 상황으로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주변 상황이 개인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기 주변 환경, 생활의 패턴을 한번 바라보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씩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어요. 자청님, 큰 일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줘. 가능한 한 일할 때만 딱 보는 거지. 직원들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부정정서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일이 안 돼서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근본적인 원인이 인간관계예요.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에 역행자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안 된다고 했을 때 나 스스로 실망보다도 사람들한테 나는 이거 1등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거를 못 이루는 망신당하는 걸 어떻게 보면 싫은 거네요. 그렇죠. 일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 자기의 능력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일을 통해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거. 일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또 좋아하는 경험을 축적시키는 것. 이것이 이 일의 보람이고 가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의 보람과 가치로부터 분리되면 일은 나를 항시 괴롭히는 거야. 나하고 분리돼 있으니까. 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나는 못생겼어. 저는 항상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 자체가 못생겼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딴 사람들한테 보여서 상대방들이
나를 안 좋아하니까 결국에는 대부분 인간관계의 문제네. 부정정서를 많이 느낀다면은 만난 사람들 풀을 뭔가 전환을 시켜야 된다.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게 어떤 사람이 나를 계속 괴롭혀. 내가 그 사람하고 좀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돼. 그럼 더 좌절하고 마음의 상처를 더 크게 받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내가 노력하면 모든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비합리적인 생각을 버리는 게 중요해요. 아,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야. 인간 대 인간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만약에 일 때문에 만나면 일을 잘하기 위한 관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 나의 삶에 끼지 마. 내가 중심에 있어야 되죠.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잘 보일까? 그 사람이 내 삶의 중심에, 생각의 중심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거 안 된다. 이런 감정 관련된 거에서 질문 중에 하나가 친구들이면 그냥 손절하면 되는데 가족들이 계속 괴롭힐 수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중고등학생 입장에서 막 성인 입장에서 너무 괴로운데 저는 주변에 많이 봤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청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피해자 중에 하나거든요. 해결할 책에도 좀 나오긴 하는데 근데 지금은 가족관계가 진짜 좋아졌어요. 제가 해결을 좀 해서 중고등학교 때 항상 어머니 쪽에서 되게 많이 저한테 많이 뭐라고 하셨고 22살에 이제 늦은 나이에 이제 대학을 가기로 결심을 해서 계속 비웃는 말하고 이해하는 말하고 네가 해봤자 뭘 하냐. 수능 전전날까지 막 형이랑 엄마랑 막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막 미쳐버리는 줄 알았거든요.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친구들이 막 이런 경험을 하고 있으면은 무조건 원룸을 잡든 고시원을 살든 친구 집을 살든 첫 번째는 나가는 게 답이라고 봤고 지금은 가족관계가 너무 좋아졌어요. 왜 좋아졌냐면은 심리학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어머니랑 형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어머니는 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잔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를 인정하는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뭔가 말하면 계속 제가 말대꾸 했거든요. 두 번째는 형은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고 저는 약간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형이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생각을 해서 형이 뭔가 얘기할 때 너 취직하고 돈 벌어야지 무슨 철학 공부하고 막 이제 이래. 옛날에는 그냥 무식한 새끼 이제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근데 형 말이 맞는 것 같다 하면서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형이나 엄마나 좀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고 공감해 주니까 저는 해결이 됐었어요. 자청님 말씀의 두 번째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부모님하고 의절하고 손절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또 형이나 동생의 입장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한 번쯤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바라보는 때 그냥 수용하고 계속 쫓아가면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노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내가 이해하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게 집 나가는 것보다 낫다. 왜? 집을 나간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간 거거든요. 근데 왜 나가? 거기서 가족하고 손절할 것도 아닌데 얘기를 해야지. 그 정도의 담력, 그 정도의 가족에 대한 사랑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두 번째 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것도 제가 공감해서 받아들이고 편을 만들고 진짜 아닌 거는 그냥 노라고 얘기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신종호 교수님과 함께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읽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